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5학년 동아출판 교과서 음악 수업입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봄의 주제를 리코더로 연주하고 음악을 들으며 느낀 봄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단소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악기들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국악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신이 연주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국악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국악기도 다른 나라의 악기만큼이나 다양하지요. 몇 가지 국악기의 음색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해금 소리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대금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가야금 소리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과서 18, 19페이지를 펴주세요. 온라인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 단소를 보고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의 단소 사진과 그림을 봅시다. 각자 단소에 대해 궁금한 것을 18쪽에 1번 칸에 적어보고 탐색해 봅시다. 잘 살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시다. 단소의 구조를 보면 길이는 약 40cm입니다. 그리고 단소에는 5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지공 또는 음공이라고 합니다. 원래 단소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단소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외에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치구의 앞부분은 왜 파여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취구란 단소에서 입을 대고 부는 부분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주면서 공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U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소가 끈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온이나 습도 차이 때문에 단소가 갈라지거나 음색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를 알아봅시다. 친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사람 있나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18쪽의 연주 자세 사진을 보며 따라 연습해 보세요.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은 다음 단소를 잡은 팔을 몸에서 약간 떨어뜨립니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입술은 주름지지 않게 펴고 단소를 45도 정도로 세웁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취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소의 치구가 입술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일정한 세기로 입김을 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고 단소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모두 단소의 연주 자세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단소를 가지고,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단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세를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바른 연주 자세를 갖출 수 있는지 점검해 볼까요?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셀프 모드로 설정해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집에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거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셀프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 되었으면 18쪽에 이번 문항과 화면의 점검 항목을 보고 점검해 봅시다. 점검 항목을 읽어줄 친구 있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취구는 아래 입술의 중앙에 있나요? 입 모양은 바르고 입술을 폈나요? 가슴과 허리를 곧게 폈나요? 단소를 45도 정도로 세워 잡았나요? 양손을 몸에서 살짝 떨어지게 하였나요? 이번에는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 운지법을 알기 전에 지공의 위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책과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지공은 취구에서 제일 가까운 제1공부터 제일 먼 제5공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제1공은 단소의 아랫부분에, 나머지 지공들은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공을 막는 손가락을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1공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습니다. 2공은 왼손 검지, 3공은 왼손 중지로 막습니다. 4공은 오른손 중지로 막고 5공은 열어놓습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림을 보고 손가락 모양을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단소 연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율명인 중 임, 우, 황, 태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 그런데 운지법표에서 흰색과 검은색 동그라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흰색 동그라미는 지공을 열라는 뜻이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손가락으로 지공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운지법을 따라해 봅시다. 중, 임무, 황태 순서대로 운지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다 같이 중, 임, 무, 황, 태. 모두 잘했습니다. 그러면 19쪽에 1번 항목을 봅시다. 서양 음악의 대표적인 악보에 5선보가 있다면
국악의 악보는 정간보가 있습니다. 정간보에 대해 알아보고 연주해 봅시다. 정간보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볼까요? 정간보는 조선 세종 때 만든 기보법으로 우물정자 모양으로 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간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칸을 1박으로 하여 한 칸에 일명이 하나 있으면 1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에 일명이 있고 바로 다음 칸이 빈 칸이면 2박입니다. 즉, 빈 칸은 앞의 음의 연장입니다. 세무 표시는 서양 음악의 오선보에서 쉼표와 비슷한 의미로 쉰다는 의미입니다.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선보는 글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데요. 정간보는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할까요? 정간보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정간보를 보고 직접 연주를 해볼 텐데요.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하교 후에 집에서 이 부분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직접 연주해 봅시다. 연주 후에는 마른 헝겊으로 닦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교시에는 세야세야, 아리랑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교시 남은 시간은 방금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연습해 봅시다. 연주하기 전에 을명을 읽어보고 기본음과 높은음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중 임무 황태의 기본음 운비법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높은음은 어떻게 낼까요? 중 임무 황까지는 기본음의 운지법과 같이 하고 더 세게 불면 됩니다. 태는 운지법을 다르게 해서 세게 불어야 하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운지법 그림을 봐주세요. 높은 태는 10과 30을 막아야 합니다. 높은 태입니다. 정리하자면 태만 운지법이 다르고 나머지는 운지법이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입김의 세기가 다른데 세기를 달리하는 정도는 직접 연습을 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단소로 아리랑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율명으로 읽어본 후 익숙해지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율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중, 임무, 황무, 황태, 황태왕무, 임중임, 황무, 황태, 황무, 임무, 황무, 황태왕무, 임중임, 황무, 황태, 황무, 황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로 못 가서 발병난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입김의 세기를 조절하며 정확한 음으로 단소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단소를 다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성곡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해 보겠습니다. 청성곡이란 단소나 대금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으로 정성자진한잎이라고도 하며 청성이란 높고 맑은 소리란 뜻입니다. 단소는 세로로 부는 악기로 맑고 고운 소리를 내고 대금은 가로로 부는 악기로 낮고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가락선을 그리며 청성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소 연주로 감상한 뒤 대금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금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잘 감상해 보았습니까? 자, 방금 들은 청성곡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잔가락과 꾸밈음이 많고 느리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대금, 단소 각각 한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